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롯데 야구도 안 하고, 심심한 밤에 방송을 켰습니다. 추석 이후에 목소리 안 돌아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돌아왔다기보다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말을 못하니까. 그러다가 어제부터 좀 나아지기 시작해서 오늘 좀 괜찮아졌습니다. 예, 동화님 안녕하세요. 최근호님도 반갑습니다. 윤명효님도 반갑습니다. 꽃게올님, 여기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몸 괜찮습니다. 최정민님 안녕하세요. 이제 롯데 시즌은 끝났죠. 롯데 시즌은 끝났고 올해도 아쉽게 정말 아쉽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대호의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그냥 심정적으로 더 잘했으면 했는데 못한 건 뭐 어쩔 수 없고, 못한 거 따지자 그러면 이제 오프 시즌 내내 할 얘기가 산더미이기 때문에 오늘 뭐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늙은 아저씨 목소리 들으면서 기분을 잡칠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겨우 내내 2022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저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꽃게올님도 얘기를 하실 거고, 용케님도 얘기를 하실 거고, 머황님도 얘기를 하실 거고, 다양한 분들이 다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우님, 예, 안녕하세요. 예, 건강, 예, 괜찮아졌습니다. 코로나 걸린 줄 알고 막 난리 피웠는데 코로나도 아니고, 코로나가 걸려서 일주일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인 줄 알았는데 독감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장성민님 안녕하세요. 문치님 안녕하세요. 외쳐 꼬리지. 예. 근데 이제 양의지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FA 관련해 가지고 썸네일도 그렇게 했는데 라방에 썸네일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아무튼 만들어 놨어요. 양의지는 제 원픽이고 모든 분들의 원픽일 겁니다. 양의지를 바라지 않으시는 분들 혹은 양의지가 좀
별로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나이를 얘기를 하시고 풀타임으로 포수를 보지 못한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빼곤 다 장점이죠. 그깟 나이, 그깟 뭐 포스 풀타임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명실상부 동나이 때 최고 클러치 히터고 가장 잘하는 포수죠. 그러니까 양의지를 데려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을 킬 때마다 말씀드리기도 하고 제가 블로그 글로도 쓰기도 하고 계속 양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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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양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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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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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지 꼬리지 계속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것만 이렇게 많이 하는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불안하냐? NC가 과연 양의지를 놓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지금 원래는 김영준이 돌아왔으면 그래도 뭐 좀 나았을 텐데 거기는 지금 전략적으로 키웠던 김영준이 상무에서 엄청 잘했죠. 그러다 내가 이제 제대해서 전력으로 될 줄 알았더니 부상당해가지고 시즌 아웃, 그 내년에도 시즌에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라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양의지 없으면 거기도 답이 없죠. 양의지를 놓친 다음에 다른 FA를 데려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NC 다이노스의 영광의 시대에 방점을 찍어준 게 양의지인데 그런 양의지를 놓친다? 그럴 리가 없을 테고 분명히 돈 싸움에서도 지지 않으려고 이제 바득바득 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양의지를 너무나 원하는데 양의지를 데려오지 못할까봐 계속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번 시즌의 아쉬움을 이제 채팅창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도 알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죠. 후반기 시작해서 연패를 그렇게 했을 때 이미 롯데의 시즌은 거의 종을 쳤던 거였죠. 근데 이제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저도 이제 블로그를 쓰면서 제 글을 많이 읽어주시는 거를 바라는 일종의 관종 중에 한 명이고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조금 어그로도 끌어야 되고 솔직히 시즌이 한 달 이상 남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즌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 블로그를 보거나 제 유튜브를 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반성합니다. 단 한 번도 솔직하게 이번 시즌 저희 끝났어요. 이제 문 닫아야 됩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한 거 반성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뭐 확률 계산하고 경우의 수 계산을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확률이 얼마나 이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현생을 사시는 분들이고 현업에 냉정한 정말 냉철한 현대 사회를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세상에는 기적이라는 건 잘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응원하는 롯데에서 좀 이루어져서 대리만족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봤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좀 오늘은 뭐 이런저런 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제가 항상 준비해 온 거 한번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썸네일에 나온 얘기 두 선수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 포커스는 저는 원픽은 양의지고 그 다음에는 사실 투수 한 명을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영상으로는 만들지 않았지만 블로그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뭐 이태양이라든지 뭐 한현희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투수 쪽은 워낙에 리스크도 크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반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아예 다른 쪽으로 가자, 아예 야수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오늘 얘기할 선수는 노진혁하고 유강남인데요. 일단은 노진혁에 대해서 호불호가 확실히 많으실 겁니다. 예, 뭐 나이가 많다. 1989년생이니까 나이가 많다. 그리고 포지션이 또 겹친다. 삼루수로 쓰려고 해봤더니 한동이랑 겹치고, 유격수로 혹여라도 쓰려고 해보면 트레이드를 통해서 데려온 이학주와 겹치고, 그러니까 노진혁은 별로다. 게다가 노진혁은 지금 선수 커리어에서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NC에서도 지금 포지션 유격수, 주 포지션 유격수에서 밀려서 3루로 간 선수를, 그런 선수를 데려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죠. 반대 의견이. 그렇지만 일단은 장점과 단점 막 이런 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1989년생으로 우투 좌타. 커리어 대부분은 유격수를 받지만 최근 들어서는 3루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통산 9시즌에서 이제 플러스 계속 이제 진행 중인데, 통산 타율이 2할 6분 7리, 3할 4분 7리의 출루율과 장타율은 0.428, OPS는 0.765입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최근 3년간 뭐 유격수 3루수에서 범용성이 있는 선수다. 우리 팀에서 약한 포지션이 유격수와 그 다음에 3루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비 그쪽에서 이제 범용성을 가지고 조금 라인업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게다가 우투 좌타기 때문에 좌타 라인에서도 보강이 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된다. 그리고 최근 5시즌 평균 13개 홈런과 58타점. 그래서 어느 정도 펀치력도 갖고 있고 한 선수다. 이게 장점이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이걸 자료를 보다가 이제 힐끗하면서 채팅창을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심 없는 내용은 정말 냉정하시게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여튼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루수로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NC의 센터라인 쪽에 있는 박준영하고 김주원에 밀려서 갔다. 뭐 전략적으로라고 포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밀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NC는 이제 앞으로 노진혁보다는 이렇게 젊은 선수들을 더 밀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영입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값도 조금 낮을 테고, 게다가 등급이 B등급이죠. B등급이니까 25인 외의 선수를 준다라는 또 메리트가 있어요. 뭐 C등급이라는 거, C등급이면 더 좋았겠지만 한 B등급 정도의 이 정도 선수는 큰 출혈 없이 데려올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고질적인 부상이 있어요. 고질적인 부상이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유격수를 놓고 3루수로 갔다는 것 자체도 좀 건강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 걸리죠. 1989년생이니까 4년 계약이면 이제 30살 중후반을 이제 커버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 계약 기간을 채우면서 롯데의 힘을 보태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노진혁에게 이제 꼬리표로 달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노진혁을 데려올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제 FA가 몇 명 자격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최대 3명을 데려올 수 있잖아요. 풀이라고 하면. 아니면 2명인데 한 명은 무조건 포수고, 포수는 무조건 한 명이라 치고 나머지 적어도 한 명, 많게는 2명을 데려올 수 있어요, 롯데가. 근데 이제 오늘 그 이석헌 사장이 투자의 규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 FA에 대해서는 포수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일단 상상의 나래를 펴서 최대한 맥시멈을 다 데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봤을 때 노진혁도 만약에 우리가 데려온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을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유격수도 볼 수 있고 삼루수도 볼 수 있는 선수예요. 물론 이제 커리어에 이제 좀 내리막에 있는 선수지만 이걸 두 포지션을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격수에는 이학주가 있고 삼루수에는 한동희가 있어요. 유격수는 조금 넓게 보자면 박승욱, 이학주, 박승욱에 뭐 한태양도 있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격수 쪽은. 그 다음에 삼루수는 한동희와 김민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노진혁이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 옥상호가 아니냐, 너무 선수들이 몰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어떤 재능이라고 하는 이 야구에 있어서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에 있어서, 아니 야구가 아니라 모든 팀 스포츠에 있어서는 선수, 팀을 구성하는 선수들의 개개인의 재능의 합이 그 팀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재능을 잘 엮을 수 있는, 전략을 짤 수 있는 감독과 이런 뭐 전략 전술을 개발해낸 어떤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재능의 합이 커야 됩니다. 재능의 합이 크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강팀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중복 포지션이 된다. 중복 포지션이 되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려오면 안 된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 선수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느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약점인 포지션을 메꿔줄 수 있고 우리의 공격력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다 라고 하면 저는 역으로 봐서 일단 데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포지션 정리, 선수의 출장 분배, 이 수비 이닝의 분배, 타석의 분배는 현장에서 감독한테 숙제를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독이 그거 하라고 감독하는 거니까 선수들 분란 생기지 않고 언해피 뜨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고 이 선수에게 당신은 이만큼의 출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가야 되는 이유에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노진혁 같은 경우에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느냐에 라는 질문에는 100%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풀로 3명을 다 채우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카드로는 충분히 데려올 만한 선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4년 계약을 보통 하지 않습니까? 4년 계약을 보통 하게 되면 좀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4년에 4년 전부를 다 뭐 100점의 활약을 하면서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우리 적어도 한 1, 2년만이라도 바싹 땡겨가지고 활약 잘해줘서 롯데에게 뭔가의 결과물을 갖다 준다 라고 하면 그것도 성공한 FA라 생각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동희가 지금 미필이잖아요. 한동희가 좀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안게임에 승선을 해서 메달을 따면 면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팀이
아시안 게임 가서 금메달을 딸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해줬냐고 저는 반문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동희도 면제를 노리는 것보다는 그냥 순리대로 지금 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와중을 또 노진혁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노진혁이 들어오면서 노진혁이 뭐 한동희는 군대를 가고 그 노진혁이 한 1, 2년 동안을 또 커버해 주고, 그런 면에서는 노진혁이 무조건 얘는 안 돼. 얘는 뭐 부상도 많고 요즘 들어서 3루 수비하는 걸 보니까 알까기도 많이 하고 얘는 별론 것 같아. 너무 이렇게 가능성을 닫아두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 하는 재능의 합이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능이라는 거는 잘 할 거야 라는 재능이 아니고요, 잘 하고 있는 재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잘 할 거야 라는 거는 아무도 뭐 어느 정도의 배팅을 하기에 너무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신인 선수를 데려왔어요. 그 신인 선수가 까봤는데 이정우 강백호가 되길 다 바라지만 이정우 강백호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인 선수는 최소한 2년 3년의 당금질이 필요하다는 게 그냥 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강백호하고 이정우가 안 되는 거는 사실이고, 작년만 해도, 작년이 아니죠, 올해 문동주, 뭐 김도영 이런 선수도 뭐 엄청나게 뭔가 할 것 같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지금 한동희가 만약에 군대를 가요. 군대를 간 시점에서 다른 누군가의 유망주가 들어가서 또 한다? 이것도 하나의 그냥 너무 미지수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주전이 있고 나서 그 주전에 뒤를 받쳐주면서 기회를 뺏어나갈 때 이 선수가 진정으로 성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인 선수들도 좋은 선수를 우리가 데려왔고 가능성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그 선수들의 재능은 아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팀이 성적을 내고 결과물을 내기 위한 재능이라고 하는 거에는 신인 선수들은 여기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의 뎁스에 대한 부분, 팀의 어떤 어떤 선수층 이런 거에 얘기할 때는 신인 선수들도 재능을 더할 수 있겠죠. 근데 팀의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의 재능이라고 하면 지금 그런 부분은 그 신인 선수들을 조금 뒤 후손위로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노진혁이라는 옵션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리고 사실은 롯데 팬들 중에서 소수설이긴 하지만 노진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사실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아닌 밤에 봉창 두드리듯이 제가 저만의 생각이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쯤 돼서 한번 그 채팅창을 한번 볼까요? 채팅창은 잘 안 보죠, 제가. 왜냐면 제가 준비해 온 거에 대해서 조금 맥이 끊기기 때문에. 예, 보겠습니다. 예, 유격수 한태양은 이제 상무 간다는 얘기, 그런 얘기 하고 있죠. 아, 꽃겨울님 쇼츠 영상이 인기 폭증이라고요?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장성민님, 학주는 방출했으면 좋겠다. 예, 예, 의견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탑갭이라는 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인수강님, 유격수 이호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호연은
성균관대 출신이죠. 성균관대 출신이고 대학교 때부터 방망이가 유명했던 선수지 수비로 유명했던 선수는 아니었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호연은 사실은 프로에 왔을 때 유격수는 못 보고 이루수로 포변해야 된다 라는 판정을 받고 이루수로 이제 많이 돌았었죠. 그러다가 내야수도 아닌 것 같은데 외야로 돌려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선수가 이호연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쓰임새 정도면 티도 안 나고 큰 대형 사고 없이 할 수 있겠지만 유격수 이호연은 조금 저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폴란드에서 인사드린다고. 폴란드 지금 거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시끄러운 동네인데, 예, 조심하십시오. 뭐 거기가 치안이 불안하진 않겠지만, 여튼 폴란드도 맨날 지금 군비 증강하고 우리 K2 전차 가져가고 난리죠. 한동희 제발 포변. 예, 주연님, 예, 포변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한동희 개인 팬들에게는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롯데 팬들이, 그리고 수많은 KBO의 많은 팬들이 한동희의 수비를 많이 봤죠. 그래서 본인도 좀 지금 5년의 기회를, 지금 벌써 5시즌째입니다. 5시즌째. 나이는 어린데 지금 거의 항상 풀타임으로 3루 수비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공격 쪽에서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수비 쪽에서는 발전을 못하고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5년간 타격은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두 자릿수 홈런과 지금 3할도 지금 달성을 할 정도니까 정확도나 파워에서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타격에선. 근데 수비에서는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수비 쪽에서의 포변은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저런 예, 문치님, 노진혁의 워크의식이 엄청 좋다는 소문이 있다.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노진혁에 관련해 가지고는 만약에 롯데가 참전하느냐 참전하지 않느냐라고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땐 NC는 뭐 크게 이렇게 목매달 것 같진 않고 뭐 기아 혹은 KT 정도는 좀 뛰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KT 같은 경우에는 황재균이 3루수지만 여러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KT 팬들에게 황재균의 여론 상당히 안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어떤 수비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황재균보다 노진혁이 2살이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쓸만하다. 게다가 지금 KT도 심우준이 군대 가야 되는 또 상황이죠. 미필이죠, 심우준이. 게다가 이루수 박경수도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KT 내야 상황을 보면 아마 노진혁을 좀 노릴 만한 또 그런 여건이다. 그 다음에 기아도 지금 3루수가 지금 류지혁이 나오고 있나요?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거기도 좀 약하죠. 그래서 잠재적인 경쟁자로는 KT나 기아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임스 윤님께서 노진혁 공격력은 좋지만 수비 미스 최근에 많다. 예, 맞습니다. 수비 미스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뭐 단단한 수비를 하고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팀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우리 팀 이제 봤을 때는 한동희보다는 안정적인 수비죠. 한동희를 욕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두 선수를 동치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JJ 킴님,
노진혁이 좋긴 한데 몸 상태가, 예, 그 부분도, 예, 맞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건강의 이슈는 계속 따라올 것 같습니다. 김종욱님, 나승엽의 타격 재능이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나승엽은 1루로 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나승엽은 3루 자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임스 유님, 3루는 한동희 계속 쓰되 정대선, 김민수가 수비 보강으로 받쳐준 역할이 났다. 정대선은 이번에 저희가 지명한 루키죠. 조금 조금은 저랑은 좀 생각이 좀 다르시군요. 도도새의 습경님, 전역하는 나승엽이 3루 보고, 예, 일단 나승엽을 3루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저랑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유망주 조거하면서 노진혁을 데려올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물음표를 하셨는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을 어떻게 나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당장 롯데 공격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번에 제대로 투자를 한번 해보겠다, 팀의 뎁스나 층을 늘려보겠다라는 판단을 쓴다고 그러면 해보면 덤빌만 하다, 이 정도지, 노진혁이 어떤 반드시 데려가는 선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검토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좀 목이 아직 좀 완벽하게 정상이 아니라서 좀 물 좀 마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채팅창이, 예,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읽은 거예요?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대충 뭐 그렇죠. 그만저만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노진영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유강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LG의 유강남, 오호, 무적 LG. 예, 유강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들어오신 분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 원픽은 양의지입니다. 제 원픽은 양의지고, 양의지를 오버페이해서라도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만들고 제 개인 블로그도 쓰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양의지는 살짝 접어두고 유강남이라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지 올인인데, 양의지를 만약에 못 데려올 수도 있고, 다양한 지금 이번에 나오는 FA 포수들 중에서 이재원 안 되죠. 박세혁, 당연히 다들 박세혁 데려오자는 얘기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의지, 유강남, 누구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요. 누구죠? 포수? 기아 포수? 누구죠? 아, 박동원. 박동원. 이게 지금 빅3거든요. 이 빅3 중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빅3 중에서 한 명만 데려오면 무조건 우리 쪽에서는 전력 플러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이
양의지면 제일 좋겠고, 하지만 양의지든 유강남이든 박동원이든 셋 중에 한 명만 데려와도 우리한테 플러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양의지는 원픽으로 놓고, 너무나 원픽이기 때문에 일단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유강남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1992년생의 아주 젊은 포수입니다. 젊은 FA 포수입니다. 창창하죠. 통산 10시즌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2할 6푼 8리의 타율에 OPS가 0.749예요. 102개 홈런과 443타점입니다. 놀랍게도 잠실을 홈으로 쓰는 포수가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죠. 시즌당 12자릿수의 홈런과 4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타점을 생산해 줄 수 있는 아주 건강하고 젊은 포수입니다. 정말 이 숫자로만 보면은 엄청나죠. 이런 선수 없죠. 사실은 이 유강남을 보면서 우리 롯데 팬들은, 다른 팬은 떠나서 몰라도 우리 롯데 팬은 기억나는 선수가 있을 겁니다. 강민호가 있죠. 금강불교에 펀치력 있고 어렵고 이런 강민호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유강남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유강남은 정말 이 스탯상으로 엄청 매력적인 선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9이닝당, 그러니까 패스퍼 9, 9이닝당 포투 포일이 지금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다 0.4에서 왔다 갔다죠. 눈이 정화가 됩니다. 우리 롯데 포수들의 패스퍼 9을 봤을 때. 근데 이 9이닝당 폭도 포위를 볼 때 이제 롯데 포수들의, 제가 이제 롯데 유튜버고 롯데 블로거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항상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것들이, 롯데 투수들이 워낙에 포크볼을 많이 던지니까 땅에 처박히는 포크볼을 많이 던져서 폭도 포일이 많은 거고, 그걸로 인해서 포수들의 스탯이 손해보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 LG의 투수들은 스플리터를 안 던지고 땅에 처박히는 그런 걸 좀 덜 하니까 이렇게 유강남의 저런 스탯이 9이닝당 폭도 포일이 저렇게 낮은 걸까요? 우린 정답 다 알고 있죠. 그리고 도루 저지율 근데 이제 9이닝당 폭도 포일은 이렇게 좀 준수한 편인데, 도루 저지 쪽에서에는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2020년에 30.5%였던 게 2021년에는 29.7%로 소폭 낮아졌다가 올해는 지금 20%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강남이라는 포수는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공격에서의 장점, 그 다음에 블로킹에서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으로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 게 프레이밍이죠. 근데 유강남의 경기를 보게 되면 어느 해설자나 항상 하는 얘기가 유강남의 프레이밍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프레이밍은 기록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숫자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인데, 단점이 너무 명확하게도 도루조지 쪽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장점과 단점을 정리했는데, 장점은 뭐니 해도 어리다. 어리니까 쌩쌩하다. 그리고 2015년부터 매 시즌 평균 122경기에 매 시즌 평균 874이닝을 소화하고 있는 아주 철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은 또
장점을 그대로 이제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뛰었다. 지금까지 이제 누적 어떤 마일리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무릎이라든지 포수의 고질 부상 부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걱정된다. 이런 건데 그 차명석 단장인가가 이제 유강남에 대해서 최근에 평가한 게 있죠. 단 한 번도 아프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는 선수다. 그러니까 워낙에 강골인가 봐요.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단점 중에 하나가 이제 2018년, 2019년 시즌에는 병살타를 좀 되게 많이 쳤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굳이 필요 없고. 그래서 유강남이라는 선수도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한 번에 FA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지금 4년 계약을 하면은 내년부터 31살부터 34살 사이에 구간을 커버하게 되는데 과연 4년 계약을 맺을 것이냐 6년 계약을 맺을 것이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몸값은 엄청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유강남이라고 하면 4년 계약을 맺겠죠. 그 다음에 이후 계약을 한번 더 노릴 것 같아요. 강민호처럼.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유강남이라는 선수는 저 남의 팀 선수이기도 하고 그 선수의 어떤 성품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안정적인 걸 원한다. 우리 팀에 그러니까 안치홍처럼 좀 많은 이적을 하는 것보다는 한 팀에서 좀 오래 있고 싶다라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6년 계약도 가능하겠죠. 저는 4년 계약이든 6년 계약이든 유강남은 거의 100억은 깔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옵션을 덕지덕지 하고 아니고 이걸 떠나서 LG도 지금 포수가 변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LG도 유강남 없으면 답이 없는 상황이라 유강남 잡는데 LG가 뛰어들 거고 그러면 경쟁이 붙기 때문에 금액은 당연히 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4년 100억, 뭐 6년 뭐 120억 이상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양의지가 NC와 맺었던 뭐 125억 이렇게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막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면 내 돈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볼 땐 포수 쪽은 누구 한 명을 찍어 놓고 데려오냐 마냐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선수를 다 염두에 두고 다양하게 살펴봐서 데려오는 게 좋다. 단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 이 셋 중에 한 명 데려오는 게 우리에게 플러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게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 포수 이거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지금 박세혁이 A등급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A등급 같은데? 잠깐만요. A등급인가? 몇 등급이에요? 박세혁. B등급인가? 박세혁 A등급이죠. 그러니까 A등급이면 20인 왜 선수 줘야 되죠? 이 친구의 몸값이 뭐 연평균 뭐 10억 정도로 해서 뭐 한 40억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알파 이렇게 된다. 저렴하겠죠. 왜냐면 두산에서도 안 잡을 거니까. 두산에서도 안 잡을 거예요. 지금 두산 팬들도 박세혁 지금
잡지 마라는 얘기 막 장난 아니고 제가 들을 정도니까 뭐 다들 아시겠죠. 지금 거기는 두산은 이미 체제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해서 솔직히 뭐 합리적이다, 뭐 이게 뭐 시장가에 맞다 라고 해서 박세혁 데려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돈은 또 돈이지만 A등급의 20인 내외 선수를 준다? 지금 제가 계속 지금 거의 거론하는 선수들은 진짜 몸값이 누가 봐도 엄청나게 높을 정도로 슈퍼 선수, 뭐 엄청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많은 돈, 그 다음에 우리 유망주를 내줘도 괜찮다 이런 입장이지만 박세혁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말이 안 되고, 오늘 이석환 사장이 뭐 FA 베테랑 포수를 데려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투자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과도 맞지 않는 게 박세혁의 영입이죠. 그러니까 저는 박세혁은 쳐다보지도 마라. 예,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우리랑 그 FA 그 보상 선수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또 재미를 잘 못 본 게 두산이잖아요. 이게 그런 것도 분명히 저는 이게 부메랑이라는 게 괜히 부메랑이라는 게 있지 않거든요. 특정 어떤 팀에게 당했던 기억, 안 좋은 기억, 우리가 내줬던 선수가 그쪽에서 슈퍼 선수가 돼서 혹은 그쪽에 잘하더니 FA 대박을 쳐서 뭐 또 잘해. 그게 얼마나 또 우리에게는 그 오랜 기간 그 선수가 FA를 달성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계속 볼 거고, 그 선수가 잘하면 롯데가 버린 선수 어느 팀에서 잘하다 이렇게 맨날 기사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죠. 이제 남의 선수니까 잘 되길 바래줄게 하지만 맨날 속이 쓰리고, 못하는 우리 팀을 보면서 저런 애를 왜 버렸냐, 저런 선수를 왜 보상 선수를 줘서 그러냐, 곱씹고 단물도 안 빠져요. 그런 거는 매번 얘기하고 버린 단장 욕하고 감독 욕하고, 또 그 선수를 내주면서 데려온 선수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또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보상 선수를 주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좀 여유 있는 25인 정도는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5인 정도의 범위 내에서 좀 어떤 계산기를 튕기면 제일 좋고, 근데 20인 외 선수 A등급을 질러야 되겠다. 근데 그 선수가 슈퍼 선수야. 정말 경쟁도 심해. 그런 거에 하자는 거죠. 명품에 아니,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포수 쪽에서는 박세혁은 절대 쳐다보지도 말고 떠올리지도 말자.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양의지 포수에서는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 이렇게 이 중에서 데려오면 될 것 같고, 뭐 기타의 뭐 필드 플레이어 뭐 이렇게 써야 될까요? 그냥 야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박민우도 있고 막 한데, 박민우는 지금 폼을 봤을 때 FA 재수할 것 같지 않습니까? FA 할까요? 재수 가능성. 그냥 1년 정도, 갑자기 나이 어리니까 1년 정도만 조금 더 있다가 폼 되찾은 다음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진혁 이렇게 있고, 또 제가 다른 기억은 뭐 선수 기억이 잘 안 나요. 투수 쪽에서는 이태양 전반기 잘하고 후반기 못한다고 이제 후루꾸라고 이제 얘기들이 많죠. 근데 이 친구가 C등급입니다. 그래서 덤벼볼만 하다. 범용성이 있는 선수니까. 한현희. 근데 한현희가 A등급이죠.
이게 좀 걸려요. 근데 한현이 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정찬원도 있네. 정찬원, 임창규. 딱히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선수는 딱히 없네요. 아, 채팅창에 지금 싸우시는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뭔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보죠? 그래서 오랜만에 방송을 켰는데 뭐, 뭐 싸우시니까 이게 그냥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을 많이 뭐 자주라면 자주 하는 편이기도 한데 이게 싸울 거면은 아니 그냥 뭐 채팅창 한번 보고요. 뭐 욕은 안 하셨겠죠. 욕하면은 제가 뭐 욕은 그걸 해놨으니까. 예, 간만에 왔는데 다들 참 너무 하시는군요. 왜 싸웁니까? 왜? 아니 뭐 우리가 뭐 엄청난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뭐 제가 말하는 것도 정답도 아니고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하면 되지 뭐. 제 방은 뭐 그렇게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뭐죠? 그런 뭐 전문 스트리머들처럼 뭐 부방장이 있거나 부방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얘기를 하거나 뭐 채팅창을 보고 좋은 소재가 있으면 그걸로 이야기를 진행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싸우고 있으면 싸우거나 서로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있으면 맥이 다 끊깁니다. 맥이 탁. 여튼 보죠. 불사조처럼님께서 포수들이 전부 리코 스포츠 소속이어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연계라는 게 뭐 물론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다들 개인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인 사업자? 같은 소속이긴 하지만 그냥 자기 연봉 많이 받으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계라는 게 어떤 뭐 자기들 그 에이전트의 스킬이니까, 저의 솔직한 생각은 이겁니다. 롯데가 이번 시즌에 뭔가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모든 그 롯데 팬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전체 KBO 팬들이 다, 야 롯데 미친 거 아니야? 쟤한테 저걸 태워? 야 쟤한테 200을 태워? 이 정도가 얘기 나올 정도로 질러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연계 플레이 혹은 언플, 이거 그냥 당하다가 그냥 어버버버버 하다가 멍청하게 그냥 빈손 된다니까요. 그냥 지를 거면 세게 지르는 거예요. 만약에 리코가 지네도 만약에 그 뭐라고 해야죠? 100억이라고 해요. 양의지를 자기네들 보기에 맥시멈 100억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걔네가 블러핑을 쳐. 아, 좀 NC가 100억 준다는데 롯데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블러핑을 쳐요. 그러면 롯데는 알았다고. 그럼 무조건 거기부터 10억 콜, 10억 더. 아니, 이해랑 대표님, 저희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에서 뭘 하든 10억 더. 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데려오는 거지. 지금 최근 몇 년간 계속 얘기하고 있는 합리적인 거, 시장 가격, 뭐 논리적인 거 이런 거 따져서는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양의지도 최소 두 팀이에요. NC도 양의지를 놓쳐서는 안 되고 롯데도 양의지를 바라고 최소 두 팀이잖아요. 근데 NC가 돈이 없는 구단이냐? 리니지 여전히 잘 나가잖아요. 뭐 옛날만큼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NC보다는 많이 준다. 이런 스탠스를 가야 된다는 거고. LG도 유강남도 똑같습니다. 유강남도 LG 유강남 빼곤 포수가 없거든요. LG가 돈 없는 구단도 아니고. 그럼 당연히 차명석 단장도 배팅을 할 거예요. 리코한테. 그 리코는 또 견주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똑같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아니 LG보다 야 너 마산에서 부산 오는 거보다 서울에서 부산 오는 게 더 힘들 테니까 알았어 20억 더 태워줄게.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해야지. 뭐 이해량 대표랑 머리 싸움하고 기싸움 해가지고 매덕 아낀다 이걸로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박동원도 똑같습니다. 기아도 지금 포수가 별로 없어요. 기아도 뭐 누구누구 있네 만에 하지만 결과적으로 박동원 쓰려고 그렇게 큰 지출을 하면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럼 기아도 박동원 잡을 거란 말이죠. 기아가 돈이 없습니까? 기아도 나성범한테 지르는 걸 보면 기아도 당연히 돈이 많죠. 그러면 지금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은 다 돈이 빵빵한 모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팀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롯데. 우리는 뺏어와야 되는 입장이에요. 뺏어와야 되는데 그 팀하고 엇비슷하게 해가지고 데려온다? 말이 안 되죠. 무조건 질러야 됩니다. 무조건. 저는 양의지 100억, 무슨 양의지가 100억이냐, 40 다 되는 선수한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건 우리니까. 유강남이 무슨 120억이냐? 아니 120억 줄 수도 있죠. 우리가 필요한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 말 그대로 지르겠다. 그 지르겠다가 우리 쪽에서 한계를 정해놓고 지른다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셀캡 문제도 있지만 셀캡 지금 지르겠다고 지금 아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셀캡 걱정해서 3명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데 셀캡이 걱정이 돼. 그래서 유강남이 만약에 150억이래. 유강남 데려오려고 했더니 양의지는 나가리가 됐고 뭐 유강남이 150억이래. 150억 주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러고 나서 유강남만 데려와요. 그러면 우리 필요한 건 포수니까. 이게 아니면 제가 볼 땐 그냥 뭐 안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채팅창에도 나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하죠. 오버페이 해서 셀캡 넘기는 것도 별로고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유강남을 150억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유강남 150억 줘. 그러면 기존에 전주 누나라든지 염가로 한 우리 팀 내 프랜차이즈 베테랑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셀캡으로 인해서 팀 내 연봉 구조가 너무 갑자기 단기간 내에 경색이 되면서 차후에 내년 내후년 또 FA 때는 또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단기간만 근시안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채팅창에 나온 것처럼 20인 외 선수를 줄 정도의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맞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롯데는 포수가 급한 팀입니다.
그렇잖아요. 롯데는 포수가 급해요. 근데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언제든지 지를 준비가 돼 있는 부자 구단들의 팀의 선수들이에요. 이 선수들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도 돈질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돈 아껴서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번 FA 시장이 되게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롯데 미쳤네. 양의지한테 4년 100억을 태워? 무옵션으로? 미쳤네. 이렇게 저는 가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뭐 양의지는 뭐 제가 볼 때 금액이 얼마냐, 적정 가격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4년 계약을 준다 그러면 저는 한 80억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뭐 제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경쟁 붙으면 쉽게 100억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사실은 생각할 때는 한 8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80억도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양의지 B등급이기도 하고 보상선수 20인 외부터 25인까지 한 4명 정도의 그 가능성까지 그냥 옛다 하면서 100억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롯데 구단 관계자도 아니고 네가 뭔데 옛다 쟀다 이러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질러보는 거죠. 정말 이번에는 질러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안 질르면 FA 포수가 없어요. 이 정도 FA 포수의 풀이 안 나와요, 이젠 안 나와요. 또 몇 년 후에 또 누가 나오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손성빈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손성빈이 내년에 이제 제대를 전역을 해서 오면 제가 제대라고 했다고 제대란 말이 틀렸다고 전역이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튼간에 그들이 아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성적을 낼 수 있는 실적을 보여왔던 선수들의 재능의 합이 커야지 팀이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성빈과 뭐 그 외에 다른 유망주들 이들은 뭐 지금이 10이면 나중에 뭐 1000만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의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현재는 10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10의 재능이냐 당장 양의지 데려와서 비싸지만 데려오면 이 선수들이 100, 200을 하는 선수들을 치면 이 선수를 데려와야지 재능의 합이 커진다고 저는 본다는 거죠. 이제 말이 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싸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채팅창 클린하고. 태극기 휘바이드님, 이거 정치적인 아이디어. 양의지 온다고 해도 이 전력으로는 가을 야구 될까요? 회의적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양의지가 와야지 그래도 비빌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양의지 온다고 가을 야구를 반드시 한다라는 논리는 성립이 안 될 텐데요. 양의지 없으면 가을 야구 못 간다는 건 확실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양의지 온다고 가을 야구를 100% 하는 건 아닌데 양의지를 안 데려오면 가을 야구는 확실하게 못합니다. 100%, 1000%, 10,000% 못합니다. 러버스님께서 라이언 롱 코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올해 우리 롯데 자이언츠 공격 접근법이 정말 좀 괴랄하다고 해야 될까요? 변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특이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근데 제가 지금 기록을 보지 않고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겠고 제가 나중에 또 뭐 영상을 만든다든지 따로 세부 자료를 준비해서 또 방송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역대로가 아니죠. 그냥 롯데는 지금 최근 3년간 공격에서 OPS를 중시하겠다고 부르짖는 팀이죠. 그렇게 해도 PR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뭐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학습을 시키고 전광판도 OPS를 하고 있어요. 근데 OPS가 뭡니까?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죠?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이 OPS고 이 OPS를 중시하고 강조하고 선수 육성에 있어서도 아주 큰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팀이 출루율이 이따위고 출루율은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안타하고 볼넷이잖아요. 간단하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냥 쉽게 보자고요. 그런데 왜 볼넷이 리그에서 이따위로 나오는지. 야구는 방망이를 누군가가 던지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군가가 손으로 던지는 주먹만한 동그란 공을 한 팔 정도 되는 막대기를 휘둘러서 치는 걸로 시작한 게 야구이긴 합니다만은 볼넷이라는 공격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치지 않아도 걸어서 나가도 출루가 되고 그게 출루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팀에 특히 올해는 무슨 다들 못 쳐서 안달인 팀이에요. 그냥 아주 그냥 못 치고 덕아웃에 들어가면은 욕먹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OPS를 중시한다면서. 그리고 또 OPS를 중시한다는 팀이 예를 들어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이상한 게 OPS를 중시하는 팀인데 홈런을 억제하는 성남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이 OPS인데 장타율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OPS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출루율이 높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상식이잖아요. 출루율이 높아져야 됩니다. 근데 출루율이 높아지려면 안타를 미친 듯이 치든지 아니면 볼넷을 많이 얻어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일 이상적인 건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구장을 늘려서 장타가 손해 보는 거를 이제 커버하게 되겠죠. 근데 이 팀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도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해요. 그냥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야구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기록만 봐도 답답하다니까요. 근데 기록을 보지 않고 야구를 보면은
아마 뭔가 답답함을, 가슴에 답답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뒷목이 뻐근해지고 저절로 입이 열리면서 된 소리가 나오겠죠. 저런 어? 그게 왜 그러냐면 뭐가 안 맞아요. 잘 뭐가 잘 안 맞는다는 얘기죠. 뭐가 그러니까 올해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뭐,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번만, 올해만 유달리 그런 거다. 그러면 시즌 중에라도 뭔가 이 긴 144경기, 6개월여에 걸친 이 대장정에서 노선 변화를 줘야죠. 이런 노선 변화도 못 줄 정도로 경직되어 있는 팀의 구성이고 어떤 팀의 철학이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언 롱 코치가 이 모든 거를 했는지, 뭐 이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지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상당히 너무 고집스럽다. 너무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는 거는 맞아요. 강한 타구를 만들어내야, 배럴 타구를 만들어내야지 시프트 뚫고 장타가 될 수도 있고, 배럴 타구에서 각도가 높아지면 장타가 나오는 거니까. 땅볼 많이 치던 선수가 좀 각도를 조절해서 라인 드라이브를 만들고, 라인 드라이브를 만들 선수가 조금 더 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강한 타구를 만들어야 되는 게 기본이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그 라이언 롱 코치 얘기로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건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뭐 오랫동안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었는데요. 이야기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야구 얘기 말고 제 이 채널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야구로그라는 이름을 쓰다가 이제 인사이드 롯데라고 채널명을 바꿨으니까 좀 잘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방송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열어놨었어요. 근데 채널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이 라이브 방송 파일은, 영상은 이제 오픈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채널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하시는데, 뭐 제가 롯데 좀 이렇게 좀 채널을 좀 키우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뭐 그게 도움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켤 거고, 이제 오프 시즌이 되면 더 할 말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오프 시즌에는 조금 날짜를 정해서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좀 할 예정이니까, 그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독, 좋아요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영상에도 이제 구독, 좋아요 막 이런 걸 했었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구독, 좋아요 한다는 게 참 너무 낯간지럽고, 지금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지금 너무 많은 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낯익은 분들이 많아서 좀 괜찮은데, 좀 이게 좀 많이 민망한 게 있습니다. 제 멤버십의 유일한 멤버십 분께서 멤버십으로는 열어 놓을 겁니다.
한 분 계신데, 딱 한 분이 아쉽다고 하시니까, 예, 멤버십으로는 열어놓겠습니다. 아하,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프 시즌에는 날짜를 정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라이브 방송 파일은 이제 그 열어놓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저를 부를 때는 그냥 야구로그라고 하시면 돼요. 저를 부를 때 야구로그라고 하시면 되고, 왜냐면 이게 야구로그가 제가 정말 한 십수년간 썼던 저의 필명인데, 이제 뭔가 이제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롯데 관련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으로서의 어떤 직관적이지 않아서 큰맘 먹고 바꾼 거라서, 저를 그냥 뭐 채팅창이나 해서 저를 부르실 때는 그냥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방송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